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쭉 빠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친절해서 마음을 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 노년에는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른바 불행을 끌어들이는 인간 유형이나 교활한 사기꾼들과 엮이는 순간 그 소중한 시간들이 온통 스트레스로 변해버리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노년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인간 유형과 사기치기 위해 접근하는 인간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에너지를 뺏거나 지갑을 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밌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년에 만나면 피곤하고 불행해지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끝없는 불평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자기 편을 들어야만 한다는 듯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맑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다 하고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이렇게밖에 못하냐? 며 투덜거립니다. 노년에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가 쌓이고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감싸버립니다. 웃음을 나눠도 모자란 시간에 매일같이 불만과 한숨을 들어야 한다면 삶의 질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내가 기운을 북돋아줘야겠다는 생각조차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오지랖 대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에 간섭하는데 삶의 낙을 찾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 들어야 돼를 입에 달고 삽니다. 새 옷을 입으면 그건 왜 샀냐고 묻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에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이들이 끼어드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들의 간섭은 작은 불씨처럼 시작해 큰 불안으로 번지니 적당히 선을 긋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단호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돈 계산에 집착하는 철저한 이익충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돈 계산의 칼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가 얼마 냈느냐를 일일이 따지고 심지어 커피값을 나누는데도 몇 원 차이에 민감합니다. 처음엔 이런 태도가 꼼꼼하고 성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가 전부 거래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에는 돈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불편한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을 벗어나 따뜻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늘 과거에 갇혀 사는 시간 여행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아쉬움에 집착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옛날이 더 좋았지, 그때 내가 말이야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추억을 공유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이들의 문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흥미를 잃거나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함께 있으면 현재를 즐기고 싶어도 과거로 끌려가 버리는 느낌이죠. 노년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들과 함께 있으면 계속 뒤돌아보느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두고 현재를 살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피곤한 지적질러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대화에 지적과 비판을 끼워 넣습니다. 요리를 하면 이건 소금을 덜 넣었네라고 하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은 수준이 좀 낮아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적은 상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관계가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해로워진 겁니다. 이런 유형을 피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고소한 관찰자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어려움이나 불행을 은근히 즐깁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도 결국 저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심지어 불행한 소식을 먼저 알려주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나의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이야기 소재가 되기 십상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을 나눌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데 이런 유형은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나의 사소한 실수나 불행도 그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들과는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7번째 유형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부정적인 흡혈귀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무거운 주제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 요즘 사람들. 정말 문제야 같은 말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우울한 기운을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돕고 싶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거운 분위기에 나까지 지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짧게 끊거나 만남을 최소화하며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평화를 방해하고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노년에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나쁜 관계를 끊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년에 사기치기 위해서 접근하는 교활한 7가지 인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주변에 있거나 접근한다면 무조건 피하시거나 손절하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감성팔이 전문가입니다. 이 유형은 노년의 따뜻한 마음과 동정심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저는 힘든 환경에서 자라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라며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마치 연극처럼 펼치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라고 말하면 괜히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들의 사연은 어디선가 가져온 허구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돈이나 재산을 부탁하며 갚겠다는 말로 설득하려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감성파리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연이 가슴 아프더라도 냉철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재테크도사로 위장한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묻어두면 손해본다며 노년층의 경제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럴듯한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이건 100% 확실한 투자입니다 라고 장담하죠.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한탕을 강조하며 짧은 시간 안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가져간 돈만큼 당신의 통장은 비어버릴 뿐입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요즘 다들 이걸로 대박 났다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람이라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땐 믿을 수 있는 전문가나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유형은 친밀감을 가장한 속임수꾼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지나치게 다정하게 굴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접근합니다. 제가 마치 가족 같아서 그래요라는 말로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죠. 처음엔 작은 호의로 시작합니다. 가령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서요. 곧 갚겠습니다 라며 당신의 신뢰를 배신하죠. 친밀감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도 금전 문제가 얽히는 순간 그 관계는 선을 그어야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무료 혜택으로 유혹하는 서비스꾼입니다. 이들은 공짜라는 말을 무기로 삼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어르신, 요즘 노년층을 위한 특별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있습니다 라거나 한 번만 참여하시면 무료로 고가의 물건을 드립니다 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속임수입니다. 무료라더니 결국 보험을 강매하거나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나중엔 강압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거니까 꼭 필요하다고 밀어붙입니다.
무료라는 말에 혹해 아무 생각 없이 응하지 마세요.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 있다는 속담처럼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함정이 숨어 있으니 냉정함을 잃지 마십시오. 5번째 유형은 종교를 빙자한 신앙 사기꾼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르신, 요즘 삶이 힘드시죠?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며 다가옵니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가장하며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지만 결국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라는 말로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특별한 축복을 위해서는 기부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했던 것이 나중에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은 특히 노년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종교 활동이 필요하다면 공실력 있는 단체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번째 유형은 수리 전문가로 둔갑한 기술 사기꾼입니다. 어르신, 이거 고장난 것 같은데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라며 접근하는 이들은 기술적인 지식을 이용해 사기를 칩니다. 가령 집안의 전자제품을 일부러 손상시키고 비싼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고치지도 않았는데 새 부품을 넣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건 큰일 날 뻔했다고 겁을 주며 과잉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에 속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나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현장에서 결제를 요구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7번째 유형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상담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경제, 법률, 건강 등 노년층이 불안해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 상담사인 척하며 접근합니다. 어르신, 지금 이대로 두면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며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제가 전문가니까 믿고 맡기세요. 라는 말로 안심시키지만 뒤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줍니다. 특히 상속 문제나 노후 자산 관리와 관련된 상담일 경우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 공인된 전문가에게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이처럼 사기꾼들은 노년층의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접근합니다. 혹시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굴지는 않는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 아닌지를 항상 의심해 보세요.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무기입니다.